네, 지금부터 마야 2016 폴리곤 모델링의 기초 강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제 그 마야 2015 버전이나 2016 버전을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적인 컨셉, 개념과 기본적인 이제 작동 방식을 최대한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기획이 됐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이 이제 어떤 그 기초적인 수준으로 강의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야의 입문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마야 동작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강의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야의 폴리곤 모델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마야를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동호 반복적인 어떤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모델링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곤, 서브디비전, 넙스 이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타입 말고 그 베이지어 서피스 타입으로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메인 오브젝트 모델링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외를 하고 큰 맥락상, 큰 카테고리 개념상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주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폴리곤과 서브디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그 기술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덩어리로 묶어서 파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폴리곤과 넙스 둘 중 하나 방식을 선택을 해서 최초의 기본적인 모델링을 시작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디자인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겠죠. 그 오브젝트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폴리곤 방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 넙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최초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강좌는 이제 바로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적인 입문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바로 폴리곤을 중심적으로 해서 서브디비전까지 조금 확장을 시켜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각 그 모델링 방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을 조금 살펴보자면 폴리곤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다각, 다각형이라는 뜻이죠. 여러 개의 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최소의 그 면 단위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각형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로 서로 접합이 돼서 어떤 볼륨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것을 바로 폴리곤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그 폴리곤 메쉬라는 말을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 좀 차이가 있는 용어지만은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폴리곤 오브젝트, 폴리곤 메쉬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그 만들어진 형태의 그 곡률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각이진, 딱딱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이진 면을 이제 사용자가 좀 쉽게 확장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삭제를 하고 여러 가지 편집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이진 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그 부드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 폴리곤 형태를 서브디비전으로 변화를 해서 바꿔서 각진 면 상태로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의 이제 그 3D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델링을 할 때는 폴리곤으로 좀 각이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렌더링하는 그 단계에서 바로 서브디비전을 가해서 실제 렌더링된 결과상에서는 상당히 부드럽고 깔끔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리곤과 서브디비전은 어떻게 보면 서로 뗄래뗄 수 없는 서로 밀접하게 맞붙어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넙스 같은 경우는 그 Non-Uniform Rational B-Spline이라고 불리는 어떤 수학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면을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진 면의 어떤 그 느낌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부드럽고 또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곡률을 표현하는 좀 부드러운 어떤 그런 곡면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제작을 해야 할 경우 이 넙스가 상당히 유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대적으로 폴리곤에 비해서 그 면을 좀 쉽게 자르고 붙이고 그런 어떤 편집 작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폴리곤만큼 쉽지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폴리곤보다도 넙스가 연산 프로세스가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산업 또 게임 이런 쪽에서는 거의 이제 폴리곤을 메인으로 삼아서 기본적인 3차원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그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제품을 개발하고 그 곡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넙스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폴리곤이 주인공이니까 폴리곤, 즉 마야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폴리곤 기능들, 그런 컨셉, 그런 개념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폴리곤의 이제 기본적인 구성 단위는 바로 이제 폴리곤 컴포넌트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 컴포넌트는 다음과 같은 구성 단위를 가집니다. 벌텍스, 엣지, 베이스, UV 벌텍스, 노멀, 이렇게 총 5개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모델링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우리가 조작을 하게 되는 그 단위가 바로 벌텍스, 엣지, 베이스, 이 세 가지가 될 것이고, 텍스처링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이제 이미지 패턴을 오브젝트에 더 씌우게 될 때는 UV 벌텍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쉐이딩이라든가 또 면의 앞뒤를 구분해야 할 경우 바로 노말이라고 불리는 이 폴리곤 노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 모델링 작업상에서는 바로 벌텍스, 엣지, 이 페이스 이 세 개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야로 가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에서 어떤 물체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흔히 사용하는 크리에이트 메뉴겠죠. 크리에이트 메뉴에 보면 이제 오브젝트 메뉴에 보면 넙스, 폴리곤, 볼륨 프리미티브, 라이트, 카메라, 커브 이런 식으로 지금 최초의 그 모델링 형태를 만들 수 있는 프리미티브 단위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폴리곤 프리미티브가 되겠죠. 폴리곤 프리미티브 상에서 보면 이제 스피어, 따로 메뉴를 떼어내서 보게 되면 스피어, 큐브, 실린더, 컨, 플랜, 토서, 프리즘, 피라미드, 파이프, 헬릭스, 서커볼, 플라토닉 솔리드. 기본적으로 이 같은 기초적인 프리미티브 단위를 제공을 해줍니다. 모델링 뷰포트의 상단에 있는 와이어프레임 on 쉐이드 버튼을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을 표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오브젝트가 이루어져 있는 그 폴리곤의 기본적인 그 면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이 식별이 되죠. 폴리곤을 이루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그 구성 단위가 바로 벌텍스, 엣지, 페이스 이 세 개가 가장 이제 모델링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본적인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커서가 폴리곤 오브젝트 위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으면 각각의 이제 컴포넌트를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팝업 메뉴가 나타나죠. 상단이 바로 엣지, 왼쪽에 벌텍스, 아래가 페이스, 그 다음에 사선 방향의
오른쪽 사선 방향 아래로 바로 멀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UV.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메뉴를 접근을 해서 벌텍스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벌텍스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더블키를 눌러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키거나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회전 툴을 사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거나 또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해서 오브젝트의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조작하는 것은 바로 벌텍스 컴포넌트 모드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번에는 엣지. 그러면은 이제 바로 네, 엣지가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엣지는 바로 이 폴리곤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선분을 뜻하게 되죠. 라인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중심적으로 해서 어떤 그 형태를 바꿔야 할 경우 바로 이런 식으로 Shift 키를 조합을 해서 여러 개의 엣지를 동시에 선택을 해서 역시 이동을 시키거나 회전을 가하거나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링을 가해서 형태적인 조작을 가할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이제 페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렇게 특정한 면 단위로 선택을 해서 모델링적인 조작에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벌텍스, 경우에 따라서는 엣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베이스를 선택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형태를 다듬어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마에서는 이제 이 개별적인 그 선택 모드 말고 바로 멀티 모드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멀티 모드가 상당히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멀티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가까이 가는 지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하이라이트가 나타나고 있죠. 벌텍스 포인트, 엣지, 그 다음 이 부분에는 베이스. 그래서 마우스 커서가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 모드가 마야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바로 멀티 모드라고 합니다. 멀티 셀렉션 또는 멀티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벌텍스 모드로 선택이 됐죠. 지금은 엣지, 지금은 베이스, 또 벌텍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폴리곤을 중심적으로 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매번 이렇게 엣지, 벌텍스, 페이스를 전환해가면서 작업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이 되면은 멀티 모드로 바꿔놓고 선택 작업과 편집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컴포넌트 모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오브젝트 전체를 이제 뭐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바로 트랜스폼 조작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다시 바로 오브젝트 모드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해서 조작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나타나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바로 이것을 제가 마킹 메뉴라고 하죠. 이 마킹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마에서 제공하고 있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단축키인 키보드상에서 F8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컴포넌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네,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벌텍스 모드로 또 전환을 하거나 다시 멀티 모드로 바꿔서 원하는 편집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F8키를 누르면 오브젝트 모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전체를 이제 이동하거나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작업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마킹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F8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마킹 메뉴로 접근을 할 때 보게 되면은
각각의 이제 그 이 위치가 엣지, 벌텍스, 페이스, 멀티 이 위치가 가만히 보면 고정이 되어 있죠. 뭐 마키 매뉴를 실행할 때마다 그 위치가 랜덤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엣지, 벌텍스, 페이스, 멀티, 오브젝트 모두가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빨리 암기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겁니다. 즉 만약에 현재 지금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벌텍스 모드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키 메뉴를 오픈을 시킨 다음에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위치가 왼쪽 방향이었죠. 따라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왼쪽 드래그, 그러면은 바로 빠른 속도로 벌텍스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죠. 같은 방법으로 이제 위쪽이 바로 위 방향이 엣지 모드였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위 드래그, 그러면은 바로 엣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죠. 같은 방식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아래 방향이 바로 페이스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페이스 모드로 그래서 보면 이제 벌텍스, 엣지, 페이스, 벌텍스, 엣지, 페이스 저는 지금 보게 되면은 메뉴를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접근을 해서 컴포넌트 모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암기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제 바로 멀티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멀티 컴포넌트 모드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야 할 경우에는 바로 그 위치가 바로 여기 있었죠. 오브젝트 모드가.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제 오브젝트 모드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벌텍스 모드, 오브젝트 모드, 벌텍스 모드, 오브젝트 모드. 쉽죠? 그래서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가능한 빨리 암기하는 것이 마야 모델링을 재빨리 시작하는 중요한 힌트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UV나 또는 이제 그 벌텍스 페이스 모드 같은 경우는 이 벌텍스와 페이스를 이제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 가시적으로 보는 이렇게 판독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사용하고 보통은 이제 그냥 이렇게 벌텍스, 엣지, 페이스 모드로 전환을 해서 작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UV 모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UV 텍스처, 즉 이 오브젝트의 어떤 특정한 이미지 패턴을 더 씌워야 할 경우 상당히 의미 있게 사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이 벌텍스 모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엣지, 벌텍스, 페이스, 오브젝트 모드, 다시 벌텍스, 엣지, 페이스, 멀티 이와 관련된 이 위치를 재빨리 암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빨리 암기를 해 주시는 것이 작업 속도를 빠르게 습관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곤 모델링을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 방법이 중요하겠죠.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폴리곤 모델링의 어떤 효율이라든가 접근 방법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폴리곤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가 커브를 기반으로 해서 서피스 관련 기능을 이용해서 폴리곤 오브젝트 형태를 최초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이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다수의 오브젝트는 다 선택을 해서 딜리트를 하겠습니다. 프리미티브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이제 결과적으로 바로 상단 메뉴에 있는 Create, 폴리곤 프리미티브에 있는 이 메뉴상에 존재하는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최초의 오브젝트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박스 형태의 오브젝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브를 이용한 거죠. 큐브로 선택을 해서 그럼 이제 큐브가 생성이 되면은 생성된 큐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크기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 인풋 쪽에 보면 polycube 1이라는 construction history 옵션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width, height, depth가 바로 가로 세로 깊이 방향의
크기를 뜻하게 됩니다. 세 개의 그 이름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커서를 모델링 뷰포트 화면에서 비어있는 부분에서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해서 좌우로 이동을 하면 바로 값이 감소가 되거나 증가가 되는 인터랙티브하게 값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값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판단이 되면은 컨트롤 키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좌우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천천히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마우스 가운데 버튼만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은 값이 증가, 감소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다시 컨트롤 키를 조합하게 되면 천천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천천히 증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적당히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 놓고 박스 부분에 이제 윗부분 있죠. 바로 페이스 모드로 선택해서 키보드상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면을 삭제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보는 박스 형태의 오브젝트가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프리미티브라고 불리는 가장 이제 기초 도형을 사용을 해서 최초의 폴리곤 오브젝트 모델링을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선택을 해서 딜리트. 이번에는 실린더로 보죠. 실린더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바로 이제 원기둥 형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하이트 값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은 그 크기를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이 옵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상단에 있는 그 버튼들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리스트 모양하고 시계 모양의 아이콘 형태가 있죠. 바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온오프라는 이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면은 여기 있는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마야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그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꺼놓고 이 폴리곤 프리미티브라든가 뭐 넙스 프리미티브 그런 프리미티브를 만들 때 이렇게 컨스트럭션 히스토리가 나오지 않아서 곤란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다시 이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기능을 꺼버리고 끈 상태에서 실린더를 만들어 보죠. 보시다시피 인풋 쪽에 보면 그 처음에 봤던 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옵션이 아예 나타나지 않죠.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기능 체크 온 다시 실린더 이제는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 컨스트럭션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폴리곤 모델링을 진행해야 된다면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수로 이 컨스트럭션 히스토리 기능을 꺼놓고 작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 디비전 하이트를 증가시키면 세로 쪽 방향에서 이렇게 면을 더 엣지를 나눠서 추가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에 라운드 캡 기능을 오프를 하면은 지금 오프되어 있는 상태인데 값을 1을 입력해서 온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윗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서브 디비전 캡 2 값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8, 9, 10 이런 식으로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둥근 형태로 반구체 형태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이트를 좀 낮추죠.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는 실린더라는 그 최초 형태로부터 이와 같이 알약 같은 그런 캡슐 형태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교적 이제 쉽게 폴리곤 오브젝트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최초 시작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폴리곤 프리미티브 기능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폴리곤 프리미티브를 제가 최초에 생성을 할 때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그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또는 메뉴를 따로
그 이중 점선 라인을 선택을 해서 떼어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릭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빠르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마시고 다시 삭제를 하겠습니다. 마야에서는 폴리곤 프리미티브라든가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단축 메뉴를 제공해줍니다. 단축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바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으면 바로 뭐가 나타나죠? 바로 폴리곤 플랜, 실린더, 컨, 큐브, 토서, 스피어, 폴리디스크, 그 다음에 그 아래는 피라미드, 프리즘, 파이프, 헬릭스, 그 다음에 맨 상단에는 바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 이렇게 빠르게 폴리곤 프리미티브라든가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따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이 단축 메뉴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역시 이 위치를 가만히 보면은 고정 위치입니다. 따라서 폴리곤 큐브를 빨리 생성하려고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폴리 큐브를 선택하면 이제 바로 폴리곤 큐브가 재빨리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치가 이제 기억이 됐다.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폴리곤 큐브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지죠. 또 이번에는 폴리곤 실린더. 그래서 폴리곤 실린더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지금 기능을 이제 그 위치를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빨리 Shift 키와 오른쪽 마우스 클릭 드래그의 조합을 이용해서 빠르게 접근을 해서 생성을 한 것입니다. 폴리곤 큐브를 만들어보죠. 폴리곤 큐브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폴리곤 실린더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보면 폴리곤 스피어는 오른쪽 방향에 놓여 있습니다. 폴리곤 스피어. 그래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오른쪽 드래그 그러면은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미 그 생성되어 있는 프리미티브에 이어서 제 2차, 3차 새로운 프리미티브를 만들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폴리곤 큐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폴리곤 디스크 폴리곤 플랫 알 수 있죠? 그래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이 폴리곤 프리미티브 및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 이 마킹 메뉴를 이용해서 빠르게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으로 바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상단에 있는 메뉴가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이죠. 폴리곤 툴을 선택 그러면은 이렇게 십자 크로스 모양의 아이콘 커서가 바뀐 상태죠. 한번 클릭할 때마다 벌티스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벌티스 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드디어 폴리곤 엣지가 형성이 됩니다. 세 번째 클릭을 하게 되면 드디어 하나의 폴리곤 페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바로 삼각형 형태의 폴리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드를 숨겨놓고 보죠. 그리드 오프 알 수 있죠. 다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 하나 둘 셋 넷 엔터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번에는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하나의 폴리곤 단위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폴리곤 최초의 생성 방법은 바로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각형 이상의 형태를 띠는 폴리곤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셈이죠. 메뉴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상단 메뉴에 있는 모델링 메뉴를 선택해 놓고 메쉬 툴에 보게 되면 바로 크리에이트 폴리곤이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바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단 메뉴로 접근할 때는 모델링 메뉴 메쉬 툴 크리에이트 폴리곤 기능을 사용해 주시고 단축 메뉴로 접근할 때는 어떤 오브젝트나 컴포넌트가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폴리곤 툴 선택을 해서 클릭 엔터 이런 식으로
최초의 폴리곤 면을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세 번째 방법은 그 커브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create 커브 툴에 있는 보면 이제 Civic 커브 툴, 커브를 생성하는 기능들이 존재를 하죠. 이 커브를 이용해서 폴리곤의 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린 상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실습을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